어제 한 아파트가 2달여 만에 또 한 번 10억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오늘은 입지 이야기 첫 번째 시간, 한 아파트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어제 또 한 신고가가 경신이 됐는데요. 이 아파트 이야기로 오늘은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압구정 현대 1, 2차 아파트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7월 27일, 그러니까 바로 3일 전이죠. 3일 전에 65억의 거래 신고가 떴습니다. 자, 이 아파트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보면 65억의 거래 신고가 되면서 신고가를 새롭게 썼는데요. 자, 이 아파트는 지난 23년 5월 10일, 한 2달 조금 전에 54억 5천에 이미 실거래 신고가 되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3일 전에 65억의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0억 5천 훌쩍 뛰어넘는 거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 아파트, 압구정이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지역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압구정 1, 2차는 흔히 말하는 압구정 구현대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전면 부자리에 놓여 있는 단지이죠. 거기에 24동에 이번에 거래가 나왔고요. 24동에 15층 탑층 물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연식 있는 아파트들의 탑층은 공시가격도 더 가격이 낮은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왜 신고가를 찍었을까요? 매수자의 사연을 들어보면 가격은 상관없으니 한강변이 보이는 물건을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한강변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저의 이야기도 한강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힘, 그리고 서울의 매력, 바로 한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강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실 거고요. 역사적으로 이 서울의 어떤 역사는 한강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 한강은 우리 서울의 역사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과거에는 이곳에서 빨래도 하고요. 그리고 수영도 하고요. 그게 불과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한 40년 전만 해도 이 한강에서 수영을 했었었죠.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요. 그리고 스케이트도 타고 얼음 썰매 놀이도 했던 곳이 바로 이 한강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의 어떠한 그 휴식처이자 삶과 함께했던 한강인데요. 이 한강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그 모습으로 계속 지속해서 변모해 나가고 있죠. 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있으십니다. 이 한강은요, 우리 서울의 지도를 탁 펼쳐놓고 보면 그 중간을 관통하는 넓고 큰 이러한 강이 사실은 이 대도시 그 각 나라의 어떤 그 수도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과 그 가치는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한강에 대한 그 여러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삶과 함께 왔지만 한강의 가치 역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구별 지가 변동률인데요. 지금 상위 6개구는 우리가 좋아하시는 강남 상구와 마용성이 정확하게 차지했습니다. 강남구가 1등, 그리고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순인데요. 특이한 것은 성동구가 2위에 자리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포구가 3위라는 겁니다. 강남 3구가 매력적인 입지임에는 확실하지만 어떤 지가의 변동률, 한 최근 7년 사이에 어떤 상승에 힘을 주도했던 곳은 강남을 제외하면 성동과 마포가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동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동별 지가 변동률 상위를 살펴보면요.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1, 2위는 성수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1가 성수동 2가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연남동, 그리고 강남의 삼성동, 방배동, 서초의 방배동의 뒤를 이어서도 마포의 망원동, 공덕동 이런 것들이 지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성수동 1가 2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성동구 일대의 가치가 그만큼 크게 변화했다라는 것이고요. 연남동은 또 마포죠. 그리고 망원동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마포에 상대적으로 아직은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한강변에 대한 관심과 그 가치의 변화가 상당히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상반기 서울 25개 땅값 변동률을 보아도요. 대부분의 지역이 이 상반기 동안 지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오히려 상승을 한 곳이 딱 7곳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은 강남, 다음에 성동과 동작구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용산, 서초, 송파, 그리고 강동입니다. 7개 구가 유일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요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한강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강은 우리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강변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한강이 이렇게 좋은 걸까요?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그 한강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삶을 살았지만 점점점 주거의 질에 대한 그런 어떤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도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 질적인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그런 욕구, 니즈가 더 강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그냥 빡빡한 일상을 살면서 내가 출근과 퇴근을 번복하는 삶을 살 때는 어떤 자연 환경이 나한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제 어떤 삶에 대한 여유를 좀 찾고 싶고 내가 주거에 대한 어떤 행복 그리고 편안함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좋은 집 그리고 더불어서 좋은 환경 이것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연환경 그리고 어떤 그 주거의 어떤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에는 이 환경이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그냥 자연만 있어서 그냥 만족한다면 사실은 꼭 서울이어야 할 필요 없고요. 좋은 녹지가 우거져 있고 좋은 또 호수가 있거나 또 강에 있는 다른 지역을 찾아서 지방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더불어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자꾸 연령은 올라가고 있고 가까이에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같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인프라 언제든지 내가 거기를 갈 수 있어. 그리고 또 가까이에 병원도 있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아우러지는 자리를 원해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답이 이 한강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소한 가치 때문에 왜냐하면 한강은 우리 서울의 한 중심을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이 한강을 접하고 있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서울의 모든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 그게 바로 한강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희소성의 가치가 자꾸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자꾸자꾸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압구정, 구현대 같은 경우 과거에는 구현대에서도 뒤에 단지들 그 역하고 가까이 접해 있는 대형 평수가 많이 있었던 규모도 컸던 뒷단지들이 사실은 더 높은 시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세가 역전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강변의 프리미엄이 점점 더 가격을 끌어올리는 지금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한강변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 지금 그 해외에서도 보면은요, 이 어떤 수변 환경 접근성 좋은 자리들의 변화 그리고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또 많은 해외를 가서 접해 보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강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의도 노량진을 그 지통도로를 연결한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여의도는 지금 가장 핫한 서울의 핵심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재건축, 그리고 그와 연계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었고요. 앞으로 어떤 금융 허브로서
그러면서도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그런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압구정은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설계 공모에 관련된 이슈부터 시작해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응축돼서 이 압구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이 모든 지역들은 모두 한강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남 뉴타운 3구역은 이제 큰 산을 다 넘었기 때문에 곧 이제 이주 철거하면서 착공이 들어갈 테고요. 관철을 받았기 때문에 한남 2구역 이어가는 이 입지 역시 지금 굉장히 핫한 상황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변화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핫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한남 뉴타운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관심 지역이 있죠. 바로 성수동입니다. 지금 집가 상승률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뭐 최근에도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아서포가 또한 계속 또 높은 가격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여기 포진돼 있지만 굉장히 환경은 아직까지 개선해야 되는 노후주택이 많이 쌓여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이 바로 개발돼야 하는 선수 전략 정비구역이죠. 이거에 대한 관심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서울의 한강변은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다양한 한강변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 그래서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라는 것을 이제는 넘어가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또 한 번 한강에 대한 엄청난 그 모든 지금 그 사업, 서울시 사업을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제대로 이 임기 안에 진행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과거에 세빛 중도섬 이슈도 있었지만은요. 제가 볼 때 이 오세훈 시장만의 이 한강에 대한 관심은 오 시장만의 관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이 진보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강변에 대한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이 어떤 질적인 욕구, 주거에 대한 질의 욕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 쾌적한 인프라, 아주 편리한 인프라와 쾌적한 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희소성의 가치로 인해서 이 한강변의 어떤 앞으로의 그 변화는 더 크고 더 크고 높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좀 넘어가 보아야 할 텐데요. 한강변 전략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핵심지인 마용성과 강남 3구는 말이 필요 없는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선택지들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거는 좋다. 너무나 당연히 좋습니다. 특히나 한강변과 더 접근이 좋을수록 더 매력도는 더 커지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잠실의 어떤 성장을 보면 그동안 잠실이 그 개포라든가 강남에 조금 이제 약간 저평가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들과 견주었을 때 이제는 성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송파 잠실권 일대의 어떤 뭐 장미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주, 미성, 크로바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할 거고 제일 묵직한 잠실 중 5단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까지 연계되는 상태에서 삼성 역세권 개발 사업 국제 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또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잠실의 성장은 또 한 번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마용성과 강남 3구 여기만 우리가 본다면 너무 소외감 느끼겠죠. 왜냐하면 이곳들은 비싸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모두 가격이 비싼 곳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선호하시는 아파트 지역을 생각하더라도요. 잠깐 지도를 본다면 한강변에 접근해 있으면서도 아파트 시세가 저렴한 강동구도 있고요.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시세는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아직은 아파트가 되지 못한 저층의 그 저층 주거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또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땐 지금 강서구도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의도는 핫하지만 아직 영등포는 어쩌면 조금 저평가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들이 지금 포진돼 있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가 꼭 필요하다가 아니라면, 내가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할 거라면 아파트 뭐 내가 10몇 억짜리 아파트 선택하는 게 너무 부담되는데 작은 금액으로 또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사전에 접근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입지에 노후된 저층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롯데캐슬 이스트폴처럼 아파트로 변모할 자리들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진구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뭐 성동구는 말이 필요 없는 자리인데 상대적으로 한강변 쪽으로는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아파트를 차라리 접근하시는 게, 연식에 있더라도 한강변 접근성 좋은 아파트들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파트가 되지 않았지만 아파트가 된다면 엄청난 가치 변화가 일어날 곳 바로 마포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마포는요, 의외로 우리가 한강변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마포의 어떤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한강과 직접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긴 있지만 그렇게 단지들이 크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수동 일대라든가 또 대흥동, 그리고 상수동, 뭐 망원, 합정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없이 주택가로 대거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신소통합기획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이슈들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망원동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변화가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파트가 좋지만 그게 무겁다면 아파트가 될 것을 누리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침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떤 주택 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강해지고 있죠. 전세 사기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럴 때 오히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소형주택, 빌라 이런 것들을 접근하신다면 더 저렴한 자금으로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강변은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할 수 있는 입지, 그 중에서도 그 희소한 입지, 바로 한강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을 했던 대한민국의 변화를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한강 자체의 기적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강의 변화와 성장, 발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 좀 더운 한낮을 지나서 저녁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 때 한강변으로 한번 가셔서 한강의 변화를 한번 몸으로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입지편이 앞으로도 몇 편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